자, 그러면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불편하게 생긴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대구 한실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전용욱이라고 하고요. 뭐 많이 적어놨는데, 저는 2020년도 선도학교 담당자, 그리고 올해 2022학년도 선도학교 담당자를 하고 있고요. 교육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교사 지원단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고 있고, 작년부터 요 기기 관련해서 연수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도 담당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저도 원래 기기를 또 받아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경험과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 요거 꼭 아셔야 돼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전부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청마다 세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선생님들이 오늘 내용 보시고 꼭 교육청에 관련된 또 학교 행정실과 확인을 꼭 하셔가지고 이거 아구를 맞춰서 선생님들 학교에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저희 학교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거다 보니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학교에 맞도록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총 이렇게 4단계로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자, 먼저 기기 구입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디바이스 운용 및 관리. 선생님들 이제 세팅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기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우리 학교에 어떤 기기 관리 구축 및 뭐 인프라 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먼저 기기 구입할 건데요. 선생님 혹시 아마 2가지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기기 구입을 아이고, 교육청에서 해주시는 학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한번 파악해 볼게요. 교육청에서 구매해 주시는 학교는 1번, 그 다음에 학교에서 입찰하시는 경우에는 2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채팅창에다가. 자, 바쁜데 계속 말 시켜서 죄송한데, 요건 제가 파악하고 가야 선생님들한테 좀 안내를 드릴 수, 담당자 아니라 잘 몰라요. 최고의 정답입니다. 주는 대로 잘 쓰시면 돼요. 담당자 아니면. 이거보다 좋은 게 없죠, 그죠? 2번도 많고, 1번도, 대구네요. 네, 대구는 다 1이죠, 그죠? 학교 입찰, 감사합니다. 지금 대략 한 28분 정도 계신데, 2번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있는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에서 구입하는 학교가 없거든요. 모두 일괄 교육청에서 구매를 해주시는데, 먼저 교육청 구매건부터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청에서 구매해서 학교를 보내주면요. 네, 땡큐죠. 그죠? 왜냐하면 기기 구매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 모두 진행해 주십니다. 너무 좋아요. 네.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주시는 공문에 따라서 수요조사에 참여하고 지정된 날짜에 수령하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교육청 단위에서 전체 입찰 공고를 내고 입찰을 받고 기기 개수가 몇만 대, 몇십만 대가 되기 때문에 학교까지 오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보통 8월쯤 기기가 와요. 이러냐죠. 3월부터 선도학교가 시작되는데 기계는 8월부터 와요. 그럼 그때부터 저희가 세팅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제반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안 하셔도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보통 기기 수요 참여할 때 요 3가지 중에 많이 고르시거든요. 최근에 대구는 여기 하나 더 해서 윈도우 태블릿까지 추가됐던데 이제 안드로이드 할 거냐, 크롬북 할 거냐, iOS를 할 거냐인데 요것도 한번 제가 선생님들께 한번 수요를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안드로이드다 1번, 크롬북이다 2번, iOS다 3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네. 나주중앙초 선생님이 2분이나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경남은 대부분 윈도우 서피스인가요, 그러면? 예, 좋습니다. 1번이 거의 압도적이죠. 네. 좋습니다. 3번도 있고요. 네. 지금 저희 학교는요, 90%의 기기가 안드로이드고요.
그 다음에 크롬북 열 몇 대, 그 다음에 iOS 태블릿이 한 반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저도 걱정됐는데요. 네, 제가 자초한 일이죠. 뭐 희망을 받아보니까 다 수요가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기기를 종류별로 사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달라고 하셨고요. 결국 아이패드는 아무도 쓰지 않으셔서 저희 반에서 쓰고 있어요. 크롬북은 대여용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기를 구입하실 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정말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기기가 무엇일까? 지금 여긴 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근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글을 전용으로 쓰면 크롬북을 또 많이 쓰세요. 그래서 본인 학교에서 필요한 기기 종류를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2021년도에 했던 대구시 교육청의 그 수요조사 자료인데요. 보시면 안드로이드, iOS, 크롬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받았고요. 뭐 이렇게 충전기 보관함까지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같이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함도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충전함을 같이 구입해 주실 경우에는 많은 대수를 일단 입력해보고 혼내시면 수량을 줄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막 넣었는데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일단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런 사양이 나오면요.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결국은 OS의 문제거든요. OS 상에 어떤 것들이 괜찮은지를 고르신 다음에 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물건이 결정되면 이렇게 날라옵니다. 날라오면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교육청 담당자분이 조금 센스가 있으시고 경험이 많으시면 규격 안에다가 뭘 넣어주시냐면요. 케이스랑 보호 필름이랑 라벨링까지 다 넣어주세요. 계정 라벨링까지. 자, 지금 보시면 안드로이드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iOS에도 심지어 여기는 애플 펜슬까지 넣어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외장 케이스 보호 필름. 크롬북은 케이스가 없으니까 보호 필름이고 충전 보관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수요조사 결과로 이 기기가 학교에 보급될 겁니다라고 보실 때 요런 기타 사항들이 있으면 요거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담당자분들 계신다 하셨지만 내 손으로 한 땀 한 땀 다 케이스 필름 뺏기고 다 붙이고 다 해야 돼요. 네. 제가 한 300대 보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가급적 나중에 학교 입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기타 사항들을 꼭 입찰에 넣어 주시면 네, 선생님들이 조금 수업에 좀 더 몰입 집중하실 수 있다는 거 안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청마다 수량을 지급하는 게 다를 거예요. 입찰했을 때 뭐 4, 6학년 학생 수만큼 그다음에 뭐 학교별로 180대라든지 뭐 시도교육청마다 다르더라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1차 때는 4, 5, 6학년 학생 인원수에다가 교원수를 더하고 거기다가 학교 보육원을 뺐어요. 그 다음에 지금 2차 저희 때는 2, 3학년 학생 인원수로 이렇게 주실 예정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아마 학교당 똑같은 뭐 180대, 뭐 200대 뭐 이렇게 대수로 아마 정해지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 부분 꼭 확인하시고 이제 기기 수령 날짜가 아마 교육청별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공문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고 이 배달 교육청에서 입찰한 물건을 배달해 주는 업체랑 꼭 통화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수업하고 있는데 들고 와요. 그러면 저희는 수업하다 말고 내려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두 대도 아니고 그렇게 잠깐 확인할 내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가급적 선생님이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대에 올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기기 규격이나 입찰 조건을 꼭 확인해서 누락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모델명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충전함 같은 경우에는 모델명이 다른 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기 등록된 모델명이랑 저희 학교가 수령한 모델명이 다르면 이것도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초기 분량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좀 이따 제가 같이 확인할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충전함이 왔는데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 번씩 꽂아 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이제 만약에 학교에서 구매한다면 이제 스타트가 달라요. 물건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입찰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먼저 시도교육청 입찰 금액 및 주요 지침을 확인하고
선도학교 기기 구입 관련 예산 보통 7천만 원인가 그렇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학교 구매 시 확보해야 하는 최소 기기수가 있어요. 공문에 보면. 뭐 120대 이상 확보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학교 자체 예산은 얼마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실 때 요 일련의 과정은 반드시 행정실과 협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실에 미리 요거 관련 자료를 좀 받아서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반적인 사학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보통 2천만 원 이하로는 1인 수의 계약이 가능해요. 그리고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는 2인 수의 계약, 이 두 개의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이 견적을 비교해서 구입한다는 건데 지금 선생님들이 대부분 하시고 계시는 이 선도학교는 금액이 7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다수 공급자 계약 입찰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중소기업이라면요. 1억 미만으로는 그 중소기업과 나라장터에서 구매가 가능하신데요. 일반 제품은 5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입찰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 입찰이라는 거는 사실 왜 뭐 공정한 거래를 위해 뭐 규격서나 과업 지시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계약인데요. 선생님들이 사실 주 업무가 이런 계약 이쪽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놓칠 수 있는데 놓치기 쉬운 것들 일단 기기를 정하셨으면 그 입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우리 학교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기기 모델이나 사양을 먼저 파악하는데 가급적 한 종류로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입찰하실 때 특히 유의하실 게 나중에 규격서나 뭐 입찰 내역서 작성하실 때 모델명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양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아이패드를 구입하시겠다 그러면 사양서에 OS가 iOS면 끝나거든요. 오히려 쉬워요.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 갤럭시 탭 S7, S6 이렇게 못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기의 고유의 사양을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학교에 많이 풀려있는 삼성 갤럭시 S6 라이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똑같은 게 한 대도 없어요. 이 해상도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사양들을 찾으셔서 사양서에 넣어주시면 그 낙찰받은 업체에서는 이 사양서에 따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물건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제품 규격서를 작성하는데 규격서 작성하실 때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제품의 사양을 참고하시면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해상도라든지 아니면 뭐 CP 뭐 이런 것들 중에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사양들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물품 선정위원회를 해야 되는데요. 대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대구는 7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교 교원들 5명, 그다음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해야 되고요. 외부위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넣으시면 좀 어렵고요. 선생님들이 가장 쉬운 방법은 인근학교 정보부장님을 넣어주시면 돼요. 외부위원으로. 그리고 요새는 대면 회의도 가능하지만 비대면 회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의 자료를 공문으로 보내드리고 줌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시고 평가 자료를 받으셔도 저는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멀리 계셔도 좀 전문가들을 더 초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해당 시도 물품 선정위원회의 규정을 꼭 확인하시고 이 부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기기를 모델을 딱 명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규격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규격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안드로이드 태블릿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요.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OS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저희는 사실 뭐 국내 제품을 원하지만 중국 제품이나 대만 제품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AS 문제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초반에는 기기 사양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서 사용할 만한데 문제는 수리예요. 수리나 이런 것들 액정 교체할 때 아무래도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AS가 좀 더 손쉬운데 그게 아니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업 지시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꼼꼼하게 아까 규격서는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거예요. 규격서에서는 모델의 규격만 이야기한다면 과업 지시서에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요청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블릿 PC에 보호필름 씌워주시고 케이스 씌워주시고 계정도 넣어주시고 라벨링도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초기 물품 테스트를 꼭 진행하고 내가 납품 받겠다라는 걸 명시해 주시면 좋아요. 초기 물품 테스트 때 내가 그 불량품을 골라내면요. 이 사람이 새 걸로 바꿔와야 되지만 그때 못 찾아내면 저희는 AS를 가야 돼요. 요게 조금 선생님들이 초기 물품 교환과 AS는 다르거든요. 예, 그런 거. 그다음에 정품 물품을 납품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요새 워낙 짝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리얼 번호나 품질 인증서 등이 반드시 포함된 정품을 납품해 주세요. 그다음에 초기 불량에 대한 교체 범위 완전 교환해 주세요. 안 되면 교환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명시를 하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입찰 작성 규격과 다를 시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주세요라고 요청하실 수 있고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올린 입찰 물품이요. 단종이 되었을 경우 왜 저희가 입찰을 진행하다 보면 거의 한 달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단종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상위 모델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실 수 있어요. 최소한 동급 이상으로. 그다음에 계약상 미준수 시에는 그 입찰 업체의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의 계약대로 이해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국내 AS가 가능한 모델 납품해 주세요. 지금 보면 뭐 이런 것까지 적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요. 이런 걸 깨알같이 적어주시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기계를 받고 나서 편해지세요. 그래서 과업 지시서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그만큼 선생님들이 나중에 편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첫 번째 내용 같은 게 태블릿 PC, 보호 필름이라든지 케이스 부착, 라벨링, 계정 입력 이런 걸 얘기하면 보통 어떤 학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러더라고요. 이거 갑질 아니냐고. 근데 입찰에 명시한 그 과업 지시서에 명시한 내용을 그 사람들이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인지하고 우리 학교에 납품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 사항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 꼼꼼히 살펴주시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내만 드리는데요.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입하실 때는 네, 원하는 기기를 지정해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물품선정위원회에서도 물품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서류 절차가 굉장히 축소되죠. 그 다음에 입찰업체에 마찰도 없어요. 며칠까지 납품해 주세요 하면 끝이에요. 대신에 라벨링이라든지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도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단점은 비싸요. 일단. 그리고 입찰에 비해서 당연히 비싸고요. 총 보유 가능한 기기수가 당연히 감소되겠죠. 그 다음에 케이스나 필름은 별도 부착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근데 선생님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장터에 보시면 똑같은 물건인데요. 금액이 달라요. 똑같은 게 두 개 올라와 있거든요. 자, 지금 요 모델명을 예로 들어드리면 44만 7천 원과 45만 7천 원 있어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만 원씩 차이 납니다. 이게 뭐냐면 납품업체에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지원을 받겠다 하면 만 원을 더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굳이 더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작은 금액으로 하셔도 크게 무방하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주의사항 보시면 안드로이드는 어떤 기기가 들어올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규격에만 맞으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삼성이든 화웨이든 뭐가 됐든. 그 다음에 그래서 규격서를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좋고요. 단 모델 명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규격서에 내가 하기 힘든 건 최대한 넣어주셔야 돼요. 라벨링, 계정 넣어주세요. 필름 넣어주세요. 필름 붙여주세요. 부품 박스에서 빼기.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태블릿이 저희 작년에 300대 들어왔거든요. 300대 들어오면요. 이분들은 케이스에다가 필름 씌워서 본체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충전기랑 충전 케이블이 그대로 박스에 있어요. 그럼 그거 나중에 우리가 다 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리 빼서 포장해서 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지퍼백이나 이런 데 넣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리가 여러 종류보다는 동일 기종 구입을 추천해 드립니다. 관리가 진짜 어려워요.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리고 가급적 충전함도 함께 구입하면 좋은데 만약에 예산이 안 되면 충전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를 세팅하는 걸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채팅창 제가 계속 수시로 보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자, 디바이스 종류를 정해서 이제 저희가 왔어요. 기기가 왔는데 각 기기별로 기본 세팅 사항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구글 계정 입력돼야 되죠. 그 다음에 라벨링이 돼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최신 업데이트. 적어도 내가 교실에 선생님들에게 드릴 때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서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기기 라벨링, 보호 필름 부착, 케이스 부착, 전용 펜이 있을 경우에는 펜도 확인하셔야 되고 터치 및 버튼 작동 여부도 확인하셔야 되고 충전 여부까지 확인하셔서 교실에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걸 안 하고 주시면 나중에 다시 돌려받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안 쓰십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기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번 했는데요. 교실에 가면 계속 업데이트 하라고 계속 요청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1년 단위로 한 번씩만 업데이트를 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각 교실로 불출되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일괄 수합했을 때 그때 저희 학교 전산 실무원 선생님이랑 담당 선생님이랑 해가지고 초기화 업데이트를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업데이트를 하면 사실 참 좋지만 문제는 그러다가 계정이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선생님들 새로 세팅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1년 한 번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구글 워크스페이스 다들 아시죠? 예,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일반 계정을 이제 쓰는 학교는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 계정과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그냥 간단히 비교해 드리자면 제일 쉬운 거는요.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용량의 제한이 있냐 없냐예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한 워크스페이스당 100TB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 자체에서 워크스페이스를 구축하셨다면 뭐 대구 한실초등학교는 100TB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 구글 계정은 15GB의 용량이 있죠.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구축해서 사용하시면 좋고요. 이거는 뭐 시도별로 많이들 안내가 돼 있어서 제가 추가로 안내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도 혹시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 만들어 보신 분 계세요? 자, 혹시 계정 만들어 보신 분 있으시면 채팅창 한번 1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나는 우리 학교의 계정을 생성해 보았다. 많으시네. 두 분이나 계시네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면 영어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채팅창이 터지려나요? 예, 쭉쭉쭉쭉쭉쭉. 자, 네,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죠? 예, 많으시네요. 자, 그럼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건 자랑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제일 많을 것 같다 하는 학교 있을까요? 1000명 넘어가는 학교 있을까요? 1000명? 아, 지금 적어도 제 화면에는 1000명 넘어가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자, 계정을 만드는 걸 지금 잠깐 살펴볼 건데요. 잠시 제가 화면 공유를 풀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학교 구글 워크스페이스 관리자 계정입니다. 관리자 계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관리라는 부분이 생겨요. 예, 이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보실 게 뭐냐면 이 사용자예요. 자, 사용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저는 전교생의 계정, 미래에 만들어질 반까지 계산해서 저희 학교가 지금 26학급인데 대략 한 학년에 5반씩해서 30학급 걸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한 반에 30명씩해서 30학급이면 900명이죠. 이걸 한 명씩 만들면 제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그죠? 그래서 이 900명을 한꺼번에 만드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용자 일괄 업데이트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누르시면 두 가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사용자 계정 정보를 CSV 확장자 파일로 다운받는 게 있고 빈 템플릿 다운받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빈 템플릿을 다운받아 볼게요. 자, 요거는 여러 명 한꺼번에 만들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CSV 파일을 작성하셔서 여기 첨부해서 올리면 돼요. 자, 보시면 퍼스트 네임, 레스트 네임 되게 많죠. 자, 여기에서 선생님 중요하신 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성과 이름,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어느 그룹에 넣을 건지 이 5가지만 넣어주시면 돼요. 입력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엑셀로 받아서 여기다 치잖아요.
여기다 막 쳤어요. 치고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하고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직접 보여드릴 텐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자, 요 파일을 여기 CSV 파일 첨부를 하셔서 다운로드해서 이 파일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계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요거 조금 많이 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하다 보면 짜증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CSV 파일을 내려받아서 그냥 엑셀 파일로 작업해서 올리면 얘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얘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작성하고 다시 CSV 파일로 내려서 다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계정을 만드실 수 있어요. 저희는 교직원, 개인이 쓰실 교직원 계정이랑 학생들이 쓸 거는 학생들 이름으로 하지 않고요. 그 학년, 그 반, 그 번호로 다 작성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용하고 쫙 밀고 다시 그 계정을 그 반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형태로 학생들이 자료를 못 가져가는 단점은 있지만 아직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활동 내용에 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다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또 필요한 자료들은 미리 그 전에 가져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 학교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는 두 가지 계정이 있는데 대구시 교육청에서 받은 dg.go.kr 계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한실.es.kr 계정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세팅을 dg.go.kr로 다 해놨고 한실 계정은 지금 잠시 빼둔 상태거든요. 그거는 학교에서 성향에 따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대 추가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작년에 요게 기능이 생겼어요, 선생님. 작년에 이 태블릿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선생님들 몰래 유튜브 보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설정을 유튜브 앱 자체에 권한이 없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으로 접속했을 때는 유튜브 앱에서 활동이 못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트릭이 있어요. 네, 유튜브 앱으로 안 들어가고 크롬 브라우저나 사파리로 들어가서 유튜브를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관리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여기 어드민 이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이 관리 메뉴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써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태블릿 PC를 주고 이 PC를 이용해서 이 태블릿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다 하시면 사용자 추가만 하셔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어요. 하시다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다른 권한을 설정하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일단은 사용자만 만들어 놓고 교실에 보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팅이. 계정 여러 개 만들기 싫어요. 저는 한 계정으로 다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편하죠. 그러면 하나 다운받아 놓으면 나머지 기기에는 자동으로 다 다운받아지거든요. 모든 디바이스의 세팅에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계정 정말 관리하기 편하죠. 한 대 하나만 관리하면 되는데 하나의 디바이스에 설치를 되면 모든 기기에 설치돼요. 업데이트 설정만 해놓으면.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요. 네, 하나이가 작정하고 희한한 걸 다운받기 시작하면 모든 디바이스에 그 앱들이 자동으로 깔리게 되고요. 하나이가 장난으로 계정에다가 이렇게 몹쓸 짓을 하면 저희 모든 아이들이 그 계정에 대한 피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쓰시는 게 이제 개별 세팅인데요. 일단 관리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학생 개별로 계정이 주어지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없어요. 자기 혼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덜한데 그리고 디바이스별로 독립된 활동이 가능하죠. 다만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계정 생성해서 관리하시는 한 분의 피땀이 어려야 된다는 거. 제가 계정을 생성할 때는 비밀번호를 간단하게 만드는 게 자동으로 안 돼가지고 한 땀 한 땀 만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거 덕분에 제가 원격 연수를 400시간을 들었어요. 너무 원격 연수 틀어놓고 계정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하는데 너무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2020년 3월 1일자로 개교한 학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랑 함께 시작해서
3, 4월까지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았잖아요. 네, 그 시간에 이 계정을 많이 세팅을 했는데 지금은 워낙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한 30분만 투자하셔도 종교생 거 다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태블릿별로 1년 번호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1년 번호별로 뭐 학년에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1년 번호 순서대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라벨링에 대한 건데요. 이 라벨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가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기를 쓰기 위한 정보들을 나누어 주는 건데 저는 주로 구글 계정, 계정 비밀번호, 태블릿 화면 비밀번호, 학생 이름까지 만약에 1인 1디바이스로 쓴다면 학생 이름까지 박아주는 편인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라벨링에 예, 그렇죠. 예. 남해 남명초등학교 박상민 선생님 말씀처럼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 다 동일 아이디로 세팅하는 것도 괜찮아요. 소규모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주시면 학교 grup별로 이렇게 참고해서 사용하시는 데 좋을 것 같아요. 태블릿 케이스와 본체에 모두 부착하시고요. 계정을 여러 개 사용한다면 여러 개의 계정을 모두 부착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 학교 걸 한번 예로 들어드릴게요.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하더라고요. 케이스를 씌워줬는데 굳이 케이스를 벗기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 안에도 이렇게 참고 이용규칙 붙였고 계정 붙였고 계정 붙이고 이용규칙 붙이고 이제 저희는 1인 1디바이스를 쓰니까 학생 이름까지 다 박아줬어요. 이름을 넣어주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내 거라고 생각해서 닦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알코올솜을 이용해서 닦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아 그래 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름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개인 디바이스 1인 1디바이스로 쓰신다면 아이 이름을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이용 규칙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관리자까지 이 세팅하시는 분이 도대체 어디까지 세팅해 줘야 되느냐 필요한 거 다 다운받아 주세요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아이들과 같이 이걸 다운받고 계정을 입력하는 것도 교육적인 활동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초등학생 애들한테 이거 태블릿 주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로그인하죠? 계정은 어떻게 하죠? 6학년이면 웬만하면 다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들은 태블릿을 교육적으로 활용해 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늘 항상 누군가가 계정을 넣어준 걸 가지고 활용을 했지 본인이 직접 세팅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학년 정도면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이걸 계정을 입력하고 세팅하고 다운받고 하는 활동들도 같이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결코 제가 귀찮아서 다운받아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육적인 목적으로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꼭 그렇게 안내드리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 4학년쯤부터는 무리 없이 같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추가 세팅하시는데 화면 잠금용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넣으면 화면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창의적이거든요. 계속 비밀번호를 바꿔요. 마치 자기 기기인 양. 그래서 저희는 손도 못 대게 하거든요. 저희 학교 모든 디바이스의 비밀번호는 0000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건 아이들한테 꼭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절대 지문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지문 등록하시면 졸업한 애 학교 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문 등록은 꼭 그리고 배경화면도 웬만하면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학교 와이파이는 웬만하면 자동 접속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미리 세팅해서 주시면 좋고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전용 펜이 있으시다면 연결까지 해서 주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아이들 보러 직접 연결해. 지금 저희 반에 직접 연결해 보니까 애들도 웬만큼 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이학스터라든지 이런 것들 평소에 자주 가는데 앱이 아니고 웹으로 접속해야 되는 것들은 홈 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서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것도 직접 해주시기보다 아이들하고 같이 홈 화면에 추가하기 한 개만 연습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 해봐라 말만 해줘도 애들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근데 아마 연수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일일이 얘기해야 되나. 근데 제가 전화를 받아보고 이제 전화 받으면서 선생님들이 필요하시다고 한 내용들 중심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아진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원고 필요하시면요. 나중에 제가 제 메일 알려드릴 테니까
그 메일로 요청 주시면 제가 원고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이용 규칙이라는 게 전혀 효과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필요가 꼭 필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지키자라는 약속의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아까 보시면 잠시만요. 아까 여기 보시면 반투명한 거에 흰색으로 글자하고 학교 마크 넣어가지고 이렇게 붙였거든요. 스티커로 주문해가지고 한 1000장에 한 30만 저희가 3000장을 주문했는데 돈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거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요. 그냥 제가 아침마다 읽어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케이스에 하나, 그 다음에 본체에 하나, 그리고 막 케이스에 붙인 거는 자주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벗겨지는데 요거 여유 있게 사놓고 선생님들한테 여분 주시고 언제든지 새로 붙여서 쓰세요 하면은 선생님들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준수하면서 사용해야 돼라는 거를 표신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기기가 만약에 집으로 가도 이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어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 내용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어플 설치하지 마세요. 유튜브 시청 자제합니다. 스마트 기기 기본 설정 배경화면 효과음 폰트 비밀번호 등은 변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과도한 기기 사용은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필요한 상황에 쓰라. 그 다음에 함께 사용하는 기기니까 소중하게 써라.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전에 한 번씩 읽는다든지 아니면 딴짓하는 아이들에게 이걸 한 번씩 같이 써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심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아이패드로 넘어가겠습니다. iOS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뭐가 되냐면 애플 계정을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애플 계정이 있는데, 자, 선생님들 혹시 아이폰 쓰고 계신 분들 계시죠? 네. 개인 애플 계정을 만드시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애플 스쿨 매니저라고 해서 ASM이라는 계정 신청도 가능하거든요. 혹시 ASM 계정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봐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채팅창에다가 애플 스쿨 매니저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렸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저희 학교는 이미 계정이 있어서 제가 로그인 해도 되는데 이 화면에서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등록하세요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자, 나의 조직은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조직 이름은 대구 한실초등학교 그 다음에 우편번호, 시도, 시군구, 주소 쭉 넣고요. 전화번호, 그 다음에 학교 홈페이지 넣고요. 조직 유형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시간대 언어 넣고요. 나의 세부 정도, 저의 정보를 넣고요. 이건 신청자죠. 확인 담당자는 누구를 넣냐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께서 정보부장님이 아니시면 정보부장님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때 약간 무지한 상태라 교장 선생님을 넣었었어요. 네. 그리고는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게 나오죠. 예, 교육감도 가능합니다. 네. 저는 교장 선생님을 신청해서 업무용 이메일 주소를 넣어서 계속을 누르면요.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고 나면 이 확인 담당자에게 애플에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신청자 전용이라는 사람이 지금 한실초등학교 매니저 계정을 신청했는데 혹시 맞나요? 이렇게 해서 예, 저희 학교 교사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신청한 이 메일로 그 관리자 권한이 넘어옵니다. 관리자 권한이 넘어오면 그 계정으로 이제 애플스쿨 매니저 계정을 생성하고 관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요거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되게 잘 설명해 주신 영상들이 좀 있어서 그거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요거 계정 생성하는 장면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계정을 만들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저희 학교에는 총 30대의 아이패드가 있어서 제가 총 32개의 계정을 만들었고요. 학생용 계정과 강사용 계정 두 가지를 만드실 수 있어요. 자,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계정이라는 탭에서 플러스 눌러주시고 한 명씩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역할에 따라 다양한 기능이 있겠죠. 학생과 강사만 주로 만들어셔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신데요. 자, 학생으로 만들어 놓고 아이패드에 학교라는 앱을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사도 마찬가지로 학교라는 앱을 교실이라는 앱을 설치하셔서 내 교실에다가 아이들을 집어넣으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8번 태블릿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화면을 바로 땡겨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 모든 아이들의 화면을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이런 관리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뭐 교육청에서 구매했던가 이래서 MDM 등록이 되어 있다면 앱을 일괄 구입해서 모든 기기에 동시에 다 뿌릴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 학교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MDM으로 등록된 기기가 한 대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땀 한 땀 넣어서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MDM이라는 시스템에 아이패드가 등록이 돼 있지 않다면요. 애플 계정을 하나 더 만드셔서 앱을 다운로드용으로 쓰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애플 스쿨 애플 스쿨 매니저에서 생성한 계정으로는 무료 앱도 다운로드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MDM에 등록 안 돼 있는 기기를 사용하실 거라면 계정을 별도로 하나 더 만드셔서 그걸로 일괄 앱을 설치하시는 걸 과정을 한 번 더 거치셔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스쿨 매니저 계정 신청하면 기간 등록하시고 신청자 정보 등록하시면 담당자가 애플에게 전화를 받고 메일을 확인하면 관리 권한이 제공됩니다. 이때 뭐 학생 계정 생성이라든지 앱 단체 구매한다든지 적용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단 ASM 계정으로는 앱스토어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MDM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의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 크롬북은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뭐 크롬북 사용하시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크롬북은 구글 계정만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롬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구글을 주력으로 쓰겠다 하시면 크롬북도 아주 좋은 대안이 돼요. 일단 키보드가 있고 노트북 형태이기 때문에 키보드, 마우스 다 사용할 수 있고 화면도 터치 화면에다가 접이식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단점은 무거워요. 두껍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들고 다니거나 요러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같은 장소에서 사용하시기에는 크롬북도 구글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롬북에서 다른 거랑 다르게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기 플립 상태라는 게 뭐냐면요. 이 노트북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펼치면 그 상태로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플립이 약하면 얘가 그냥 스스로 다 껴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활용하시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예산이 가능하시다면 CMC라고 해서 크롬 매니지먼트 콘솔이라고 조금 더 크롬북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셔서 쓰시면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한 대당 5만 원 정도 평생 사용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좀 나가서 선생님들께서 크롬북을 학교에 여유가 된다면 예산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노트북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일단 윈도우 정품인지, 그 다음에 최신 버전 설치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키보드랑 그 마우스, 터치패드 쪽 정상 작동하는지, 포트들 연결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초기 정도만 확인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학교 선생님들 다 노트북 사용해 보셨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충전하고 이제 저희 10분 쉴게요. 자, 충전하면서는요, 확인하셔야 될 게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디바이스와의 호환성, 만약에 뭐 살균 기능이나 LED 램프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그 다음에 각 포트별 30대짜리가 왔으면 30개 다 확인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거 안 돼서 보내면 진짜 애먹거든요. 그거 보낸 동안은 또 계속 충전을 못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것도 계산해 주시면 좋은 디바이스 0에서 100%까지 완충되는데 대충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한 번만 체크해 보시면 그다음부터는 선생님들에게 안내해 주시면요. 왜 저희가 집에 갈 때 저걸 켜놓고 가면 화재의 위험성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저희 2시쯤에 꽂아서 4시쯤에 끄시면 완충되니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라고 한 명만 확인해서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다른 선생님들이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충전함 권장 전압 이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충전함 이제 많이 들어올 거예요. 동기화 기능 포함된 충전함. 운천초 광민 선생님께 질문 주셨는데요. 대구에도 동기화 가능한 충전함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동기화 기능을 쓰시는 선생님을 잘 본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동기화를 쓴다는 거는 30대의 그 디바이스를 똑같은 상태로 세팅을 한다는 건데 계정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화가 참 어려워요. 1인 1 디바이스를 쓸 경우. 아까 한 계정으로 다 몰아서 쓸 경우에는 굳이 동기화 기능이 없는 충전함을 쓰셔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아이들이라도요. 똑같이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박리담에 추천드립니다. 예. 일단 싸고요. 충전함이 너무 비싸요. 지금 한 대당 10만 원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30대짜리는 300만 원이고요. 40대짜리는 4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 디바이스를 몇 대를 더 살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초기에 멀티 충전기라고 해서 10포트짜리 3만 원 주고 사가지고 교실에 돌렸거든요. 너무 아까워서. 근데 나중에 이동이나 관리 측면이 조금 걱정이 돼서 이제 충전함을 들였는데 이게 또 서울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직접 충전함을 만드신 경우도 있어요.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는데 그 선생님도 굉장한 노력이시죠. 그런데 그만큼 충전함에 들이는 비용이 아깝기 때문에 굳이 동기화 기능을 넣는 충전함보다는 그냥 보관과 충전 용도에 충실한 살균도 사실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기능이 있다 하니까 저희가 켜놓는 거지 없다고 크게 불편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충전함 쓰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충전함 5개를 한 공간에서 충전을 해요. 그럼 멀티탭을 분명히 쓰실 거란 말이죠. 근데 충전함은 선생님 기계 안에 자체에 벌써 30대, 40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고전압을 요하는 건데 멀티탭에 그걸 꽂아서 5대를 동시에 충전한다? 이거는 그냥 화재를 일으켜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벽면에 있는 콘센트에 충전함 연결을 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가 막히게 4시 51분이라서요. 10분 쉬었다 할 텐데요. 선생님 다들 퇴근 시간이 지나니까 텐션이 많이 떨어지시죠? 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제 얼굴 나오는 화면 좀 이렇게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표자, 다소 부담스럽지만 발표자 모드로 봐주시면 지금 이게 저희 반에서 쓰고 있는 태블릿이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계정, 애플 계정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아이패드라서 전 요거보다 요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애들이 충전하면 이걸 꽂으면요. 자기 게 뭔지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계정 정보는 다 뒤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번호 순서대로 넣느냐? 아이들이 그렇게 디테일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번호를 하나 붙였어요. 붙이니까 별거 아닌 건데 애들이 자기 번호를 쉽게 찾고요. 번호가 섞여 있어도 지 걸 잘 찾아낼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붙이는 거 추천해 드리려고 이거 보여드리려고 좀 갖고 왔거든요. 네, 요거 해두니까 애들이 막 니 거 내 거 찾을 필요 없어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도 이렇게 계정 정보랑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 놓으면 혹시 이렇게 케이스 떼는 친구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신 것 같아서요. 이제 다음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네, 좋습니다. 좀 진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진행을 할게요, 선생님.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요거 아까 하다 말았죠. 충전함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액세서리 있는데요. 태블릿 종류 쓰시다 보면 특히 고학년 하실 때 보면 키보드가 간절할 때가 있어요. 이제 화면에다 터치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스마트폰이면 애들이 정말 빨리 하는데 태블릿은 크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타이핑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은 키보드랑 마우스를 쓰고 있어요. 쓰는데 마우스는 사실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키보드를 쓰실 때 블루투스 키보드가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선 키보드 마우스가 하나 방법이 있는데 자, 또 막간을 이용해서 채팅창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채팅창에다가요. 네, 키보드 나는 블루투스 키보드를 쓰면 좋을 것 같다. 1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무선 키보드, 즉 USB 어댑터를 연결해서 쓰는 키보드를 쓰면 좋을 것 같다. 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1, 2번 동시에 눌러주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자, 지금 1번, 2번, 2번도 제법 많으시네요. 네. 1번이 아무래도 좀 많으실 거예요. 네. 대부분 선생님들이 블루투스 키보드를 선호하세요. 그죠? 근데 제가 블루투스 키보드를 쓰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혹시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하셨던 선생님들 저랑 공감하실 수 있는데요. 햄스터봇이라는 되게 유명한 로봇이 있었어요. 걔 블루투스로 연결하다 보면 한 교실에서 20대 틀어놓으면 광란에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한다고 한 시간을 보내는데 블루투스 키보드도 비슷한 현상을 느끼실 수 있어요. 혹시나 배터리를 갈았거나 아니면 아이들끼리 이렇게 섞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느 기기에 연결했는지 찾는데 하루 종일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2번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무선과 블루투스의 차이는 블루투스는 말 그대로 어떤 기기 연결 없이 블루투스 신호를 연결하는 거라면 무선은 기기와 기기를 연결하기 위한 유니파잉이라 그러죠. USB 포트를 하나 연결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태블릿에 이 USB가 그대로 꽂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어댑터 같은 게 필요한데 이런 어댑터가 한 4개에 5,000원, 6,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수만큼 사서요. 필요할 때마다 이거 꼭꼭 꽂아서 쓰라고 하니까 번거롭기는 한데요. 아이들이 기기 사용하면서 선생님 이거 잘 안 돼요 라는 얘기를 안 해요. 연결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어댑터는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수업 시간에만 불출하고 수업이 끝나면 회수받고요.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사물함에 넣어놨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USB 그걸 많이 잃어버리거나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 USB 같은 것들을 이제 추가로 구입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렴한 걸 사서 그냥 막 굴려 쓰는 걸 저는 선호하는 편이라 이렇게만 이게 가격도 훨씬 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선생님들께서 키보드가 필요하시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펜이 나오죠. 아무래도 펜을 많이 쓰게 돼요. 그죠?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 선생님 갤럭시 모델에 들어가는 터치펜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충 예. 대략 5만 원 정도 해요.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생각보다 비싸죠. 네. 학교에서 소모품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의 최상위가 얼마인지 아세요? 네.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가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펜도 기자재로 잡을까요? 펜을 기자재로 잡는 순간 선생님들이 동시에 저랑 똑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야, 그거 쓰지 마.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 가만히 놔둬. 손도 대지 마. 근데 이럴 거면 안 쓰니만 못하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2,000원, 3,000원 하는 이런 범용 펜들을 많이 쓰세요. 근데 애들도 눈이 있고 손이 있다, 그죠? 한번 전용펜을 써본 아이들은 범용펜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운영하면서 이 2,000원, 3,000원짜리 펜을 한 200개를 샀어요. 네, 마음껏 뿌려먹고 마음껏 쓰시라고 1,000원짜리 이게 사서 썼는데 이미 전용펜을 써본 아이들이잖아요. 아, 선생님 이거 너무 감이 떨어져서 못 쓰겠어요라는 네, 아주 아름다운 멘트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잃어버려서 제가 그걸 줬는데. 그래서 결국 저희는 그거를 추가로 더 샀어요, 전용펜을. 그래서 만약에 전용펜을 심지어 아이패드 전용펜은 더 마음이 아프죠, 가격대가. 걔는 빼도 박도 못하고 기자재로 넣어야 되는 금액이에요. 1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전용펜을 쓰신다면 아이들한테 전용펜 교육. 지금 저희 반도 전용펜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매일 집에 가기 전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요. 특히 이 애플 펜슬 1세대 쓰는 애들은 뚜껑이 정말 잘 빠지거든요. 뚜껑 사라지면 오늘 교실 대청소 날인 거죠. 네, 찾을 때까지 우리는 청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활동에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하고 정말 마음 편히 쓰시겠다 하시면 저는 범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야외에 나갈 때는 범용펜을 들고 나갑니다. 대신에 교실 안에서 쓸 때는 어차피 청소하면 뚜껑 다 나오니까 네, 이런 전용펜을 쓰는데 분명히 전용펜을 쓰면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어서 좋아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전용펜을 쓰시면 그 스마트 기능들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만큼 관리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요것도 여분으로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요거 좀 여분을 사놓으셨다가 정말 정신교육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잃어버렸다. 그리고 삼성 전용펜이든 애플이든 앞에 그 펜슬 팁이 정말 빨리 닳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여분을 좀 구입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비에 소모품 구입비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펜슬 팁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구입해 놓으셨다가 사실 저희가 이걸 이렇게 고생하면서 세팅하는 목적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좀 더 잘 활용하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사용 못하는 일 없이 언제든지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한 명의 희생으로 전교생이 되게 즐겁게 디바이스를 쓸 수 있거든요. 네. 왠지 그게 내가 됐으면 내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 내가 하겠다라는 의지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터치펜 같은 경우에는 전용일 경우에는 태블릿과 연계한 다양한 사용이 가능하고 필기가 보관 등의 편의성이 제공이 되지만 분실과 펜슬의 잦은 교체 필요. 예, 애플 펜슬 2세대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대죠. 네, 마음이 아파요. 네, 청소 꼭 해야 돼요. 청소해서 끝까지 찾아야 돼요. 네, 그런 것들. 그 대신에 범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생님이 관대해지시는 내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 괜찮아. 선생님 새로 줄게. 걱정하지 마. 부러뜨려도 괜찮아. 하지만, 네. 일단 아이들이 표정이 안 좋아요. 필기감 떨어진다 그러고, 선생님 얘는 글씨가 잘 안 써져요라고 하고, 선생님 이 손이 너무 아파요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학교 상황에 맞게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사실 제가 이런 연수를 해보면요. 선생님들이 제일 난감해 하시는 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운영비 도대체 어떻게 쓰나요? 어디에다 쓰나요? 더 이상 살 것도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만 사도 금액이 제법 됩니다. 특히 키보드 같은 경우에도 한 2, 3만 원대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잘 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일단 사용의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아시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에 디바이스가 보급이 되면 도대체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과연 그걸 누가 쓸 것이냐. 심지어 제가 풍문으로는 그 디바이스 관리 때문에 그 디바이스 관리하시는 교실을 문 잠그고 열쇠를 어디 던져 놓으셨다는 학교도 들었거든요. 그만큼 관리에 되게 부담이 많으세요. 근데 또 여기에 또 다른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끼면 똥 된다. 네. 기기 관리하겠다고 그걸 계속 묵혀놓으면요. 기기는 소모품입니다. 아무리 저희 기자재 등록이 돼 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선 키보드 마우스 어댑터가 호환되는지요? 예, 기기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무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댑터만 꽂아서 USB를 꽂으면 어디든지 바로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연결 호환성이나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댑터 분실하면 당연히 못 쓰는데요, 선생님. 어댑터만 따로 구입해서 그 연결하는 게 또 있어요. 특히 로지텍 같은 경우에는 그 연결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길가에 굴러다니는 그 로지텍 USB 조그만 걸 보시면 막 주워 놓으셨다가 네,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선생님들도 요새 무선 키보드 마우스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교체하시면서 그걸 다 버리시거든요. 그거 모아 놓으셨다가 요거랑 다시 재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옆에 있는 기기에는 왜냐하면 1대1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기기에 연결되진 않아요. 네,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예,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관리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일단 저희 학교는 모든 교실에 다 뿌렸어요. 기계를. 충전함도 모든 교실에 다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1인 1디바이스라는 걸 실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4, 5, 6학년이 모든 교실에서 학생들이 1인 1디바이스를 쓰고 있고요. 올해 기기가 들어오면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아이들이 기기를 사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저희 학교는 신설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환경이 열악했다가 좋아진 케이스예요. 디바이스가 단 한 대도 없다가 저희의 피땀으로 이렇게 지금 3년 차에 이만큼을 구축했는데 대신에 장점은 모든 교실에 AP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 그 부분도 나중에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관리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1인 1디바이스를 관리하는 거냐 아니면 학교 전체에서 돌려 쓰는 걸 관리하는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먼저 반별로 1인 1디바이스를 쓴다 하시면 개인별 계정을 사용하게 되고 교실에 충전함이 비치가 되죠. 그러면서 학생 개인이 기본 관리가 원칙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아이가 1년 동안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기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로 등교할 때 들고 갔다가 하교할 때 반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반은 발열 체크도 태블릿으로 해요. 열 체크하고 기록을 태블릿에 올려놓으면 제가 시트 하나 공유해서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거기에다 자기 열 체크한 거 기록하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 반납할 때는 반드시 저희는 1인 1역으로 디바이스 상태를 확인시켜요. 예를 들어서 액정 필름이 깨졌다든가 그러면 바로 교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독 티슈 있죠. 요만한 거 조그만 거 알코올 소독 티슈. 그거를 많이 사주시는 걸 전 추천해 드려요. 애들 보러 닦으라고 하면요. 그 메마른 화장지를 가지고 와서 정말 영혼 없이 쓱쓱쓱 문대거나 아니면 물티슈 하나를 들고 와서 푹 담그거든요. 근데 기계에 물이 묻어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코올 티슈 같은 거 좀 여유 되실 때 구입하시면 네, 아이들 보러 닦으라고 하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1인 개별 관리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방학 중에는 저희는 1년에 2번 모으는데 여름방학 시작하는 날 모아서 한 곳에 보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끝나고 2학기 시작할 때 다시 불출하고 겨울방학식 날 다시 겨울방학식 날 또 모으고 3번 모으네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끝났을 때 다시 불출하고 그 다음에 종업식 날 졸업식 날 다시 또 모으는 형태가 되었거든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학급에서 비치하는데 여기서 조금 선생님들이 조금 부담 가지실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혹시 우리 교실에 놔뒀다가 분실하면 어떡하냐 그거 되게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충전한 비밀번호는요. 아이들한테 공유를 하시든지 공유를 하지 않으시든지 교실 문은 잠그실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기본적인 장치를 해주시고 분실한다고 해서 뭐 못 쓴다 이 분실 걱정 때문에 못 쓴다 하시면 사실 진짜 쓰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충전함을 한 곳에 모아두면 더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시건 장치만 잘 해주시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전체에서 디바이스를 돌렸을 경우에는 한 디바이스에 여러 개의 계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 계정을 여러 명이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년 연구실이라든지 아니면 정보교육실이라든지 뭐 이런 특정 실에다가 충전함을 모아놓고 쓰시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담당자가 생겨야 돼요.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수업 전에 수령해가지고 수업 후 반납을 해야 되죠. 이래 되면 대여일지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납할 때 담당자는 디바이스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담당자가 소독 티슈로 다 닦아 주셔야 돼요. 아니면 그 반에다가 소독 티슈를 주고 반납 전에 닦아서 오세요라고 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아무래도 개별 디바이스에 비해서 이 학교 전체에 돌려 쓰실 때는 이 디바이스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반납하셨을 때 디바이스 확인 안 하시면요. 고장 내놓고 그냥 이렇게 방치되는 경우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나갈 때도 디바이스를 대여할 때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보여주고 내보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교실에 가서 열어봤는데 안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수리야 우리가 하면 되지만 나중에 서로 뭐 이런 걸로 얼굴 붉히거나 뭐 왜 이런 거 고장냈는데 말씀 안 해주셨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때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제가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대여를 하기 때문에 대여 대장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학교 내 대여할 때 간혹 이제 저희도 교사다 보니까 아시죠? 아이들만 보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끼리 들고 가다가 한 명이 넘어지면 그 아이가 다 물어야 될까요? 이게 진짜 좀 큰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능하면 대여 카트 같은 것도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탭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가 들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들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대여할 때랑 반납할 때 수량이나 번호 같은 거 확인해 주시면 좋고, 무작정 1년 빌려갈 거면 굳이 대여일지를 작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돌려 쓰시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최대 며칠로 하겠습니다라고 내부 계획을 하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 작동 여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 가정으로 대여가 나갈 때도 있어요. 저희가 원격,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면 등교인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등교가 아닌 원격을 병행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죠? 가정으로 나갈 때는 본체, 충전기, 케이블 이렇게 세트로 아마 나갈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 나갈 때 여기 적혀 있는 거 말고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이 아이가 들고 왔을 때 어디까지 학교에서 수리해 줄 거고 어디까지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거냐. 이게 사실 제일 골치 아파요. 네.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태블릿이 300대가 있어요. 원래 액정이 20대가 나갔어요. 그럼 얼마게요? 수리비가? 10만 원씩 잡아도 200만 원이에요. 20만 원씩 잡으면 400만 원이에요. 그죠? 학교에 그만큼 수리 예산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수업 때 공부 목적으로 쓰던 아이한테 네가 고장 냈으니까 네가 고쳐와 이렇게 얘기하면 참 누가 쓰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대여 나갈 때 이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대여 목적과 기간, 기기, 모델명 명시하시고요. 대여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명시해 주시고 기기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원상 복구하여 반납.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액정이 깨졌든 어쨌든 수업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시에는 학교에서 고쳐주는 걸로 했어요. 대신에 완전 절단해서 가지고 오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학교에다가 그대로 똑같은 걸 사서 오너라라고 저희 해줬거든요. 근데 이런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학부모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손이라든 건지 뭐 분실로 이런 거 얘기를 할 건데 제가 그러면 실제로 저희 학교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먼저 대여 서약서 보여드리는데요. 자, 목적은 원격 학습 및 에듀테크 활용 학교 수업용으로 사용하고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 조기 반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기 기종과 모델명 가능하면 여기에 만약에 학교에서 붙인 라벨 번호가 있다면 라벨 번호까지 명시해 주시면 좋죠. 그 다음에 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요거 저희 아까 규칙에 붙어 있던 거 그대로 붙였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를 파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만 원상 복구. 여기 파손이라는 걸 기준을 잡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단순히 쓰다가 떨어뜨려서 액정을 깨지는 게 아니라 완전 부동강 냈거나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 아이가 작정하고 던진 거다. 이렇게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수리해갖고 오세요라고 했고요. 아이와 보호자에게 같이 서명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보호자도 이 부분에 납득하시고 네 대여를 해가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대여대장은 여기 보시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학교 내 대여대장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실초 스마트기기 이용 규칙 요거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이 파손 및 분실에 대한 보상 기준을 반드시 명시하시고 요거를 네, 하시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안에서 사용하는 것도 대여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서약서를 받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학교의 상황에 맞춰서 선생님들께서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단말기 관리 계획. 예, 제가 오늘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 저기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했네요. 아, 스마트 단말기 관리 계획 있으면 참 좋겠네요.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여 배상 기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수업 활동 중 발생하는 파손, 액정 깨짐, 터치 불량, 외관 찌그러짐, 전원 불량 등은 학교 예산을 통해서 수리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의 부주의는 파손, 액정 깨짐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얘가 던졌어요. 이거는 저희 쪽에서도 이제 사실 확인하고 수리해 갖고 오세요. 이제 디바이스를 많이 받으면 참 좋은데요. 많이 받은과 동시에 걱정도 생겨요, 선생님. 과연 이 기계가 지금 원래는 새 기계라서 잘 버티는데 과연 얘가 언제까지 작동해 줄 것이며 우리 학교에서는 이 아이의 수리를 위해 얼마 예산을 잡아둬야 할까? 수리 요소는 저희가 대중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리 예산을 별도로 잡는 것보다는 추경 때 요청을 하셔서 학교에서 남는 예산을 받으셔서 활용하시는 게 일단 선생님들이 써보시면 이 기기가 주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할당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그래서 수리비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연초 학교 예산을 반영하기 잘 안 돼요. 네, 추경 예산에 포함시키기 요게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것 같고요. 연말에 최근에 학교에 남는 예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때 수리 비용을 확보하셔서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오해하시는데 기기 구입비, 즉 기자재 비용과 기기 수리비는 다릅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기기 구입비로 기기 수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인프라 환경 구축입니다. 이제 기기만 오면 뭐하냐? 와이파이도 없는데 핫스팟으로 몇 대까지 돌릴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먼저 초등학교에서 무선 AP가 설치 가능한 장소는? 이라고 한다면 교육활동이 이루어진 모든 공간인데요. 대구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3학년부터 6학년 교실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1, 2학년 교실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다만 학교 예산을 투입해서는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교실만 되는 건 아니고 특별실도 되고요. 강당도 되고요. 급식실도 됩니다. 학생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은 다 되는데요.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교장실이라든지 교무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제가 급식실 밑에 넣어놨는데 급식실도 교육을 할 목적이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무슨 수업을 하겠냐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문서실에다가 와이파이를 넣는다. 이건 좀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공간에서는 와이파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선 AP 설치가. 자, 근데 지금 제가 1, 2학년을 넣어놓은 게 지금 이게 제가 교육부 지침인지 대구시 교육청 지침인지 모르겠는데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구입이 안 돼서 저희는 무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를 의뢰할 거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기존 학교고 신설 학교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무선 AP 설치하실 때 꼭 학교망이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학교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망이 있고요. 학생망이 있어요. 교육망은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지금 사용하시고 계신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업무 포탈이 바로 들어가지는 망이에요. 학생망은 업무 포탈을 VPN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학생망이에요. 자, 그러면 와이파이는 무선 AP는요. 학생망에만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망에 무선 AP를 설치하면 선생님 PC에 있는 그 업무 포탈 자료들이 또는 선생님 PC에 있는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망에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옛날 학교는 망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망분리 공사부터 하셔야 돼요. 무선 AP 설치 전에. 근데 이 망분리 공사가 금액이 또 쉽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저희 학교 유지보수업체에 여쭤보니까 보통 층당 계산을 하는데 층당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학교 규모에 따라 달라요. 근데 저희 학교는 신설학교다 보니까 이미 망분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AP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망분리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제일 빠른 방법은 학교의 유지보수업체에 여쭤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저희 망분리 되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망분리가 되어 있다면 1, 2학년 교실에 무선망 설치하실 수 있어요. 망분리가 되어 있다면 꼭 무선 AP가 아니라 뭐 062 설치도 가능해요. 네, 그 부분도 제가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이 무선 AP를 설치하려면요. 학교 자체 예산을 통한 구매하고 설치를 하는데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보면 기계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보실 때 유지보수 업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기 괜찮은 모델로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적정 가격대에 추천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구매 시 동시 접속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주파수 대역이라든지 하시면 되는데 복도에만 설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무선망 초기 사업 때 복도에 설치했다가 복도에 설치한 목적이 두 반 가운데 설치하면 두 반이 다 쓸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두 반 다 못 쓰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교실에 설치하시는데 이왕이면 교실 천장에서 뿌려주는, 벽에서 뿌려주는 것보다 천장에서 뿌려주는 게 훨씬 신호가 잘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요거 작년에 작성할 때는 100에서 150만 원, 지금 150에서 180만 원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지금 교육청에 납품하는 기기 기준으로 그 정도 설치 비용 포함해서 그 정도라니까. 근데 한 대당 100에 예를 들어 100만 원씩 잡아도 1, 2학년 교실이 10개라 그러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학교 예산으로 구입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이 방법을 쓰시죠. 무선 공유기를 설치를 하시는데 학생망이 분리가 되어 있다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은 이 무선 공유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생님. 근데 뭘 사야 될지 되게 고민 많으시다 하시더라고요. 안테나 많은 게 좋나? 아니면 타워형이 좋나? 그냥 싸고 싼 거 그냥 달아도 상관없나 하시는데 교실에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가격대가 올라가 있는 공유기를 설치하시는 게 더 안정적이고 더 많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인 1디바이스가 아니라 모든 별 디바이스를 쓰겠다. 그럼 한 교실에 해봤자 6대 7대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저렴한 거 쓰셔도 충분해요. 근데 개인 디바이스를 쓰겠다 하시면 한 교실에 30명인데 아무리 좋은 타워형 설치해도요. 30명 커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공유기를 쓰신다고 마음먹으셨으면 순차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별 활동을 하거나 짝 활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활동의 변화를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정신 건강에 좋으실 거예요. 안 그러면 막 애들이 선생님 제 거 튕겼어요. 그럼 저거 봐주면 저쪽 튕기고 그렇게 1시간 보고 나면 네, 기계 안 쓰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요. 자, 무선 통신망 구축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미 복도에 설치된 AP가 있습니다. 난감하죠. 네. 두 반 모두 잘 사용하고 설치했지만 결국 두 반 모두 사용이 안 돼요. 그러면 AP를 이전하거나 추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전하는데도 비용이 들어요, 선생님. AP 하나 이전하는데 한 2, 30만 원 정도 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 설치하실 때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장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이렇게 무선 신호가 약한 곳에서 내가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라면 실내의 경우에는 AP를 추가하거나 공유기를 더 설치하면 되지만 실외 같은 경우에는 쓰시려면요. 왜 우리 한때 유행했던 거 있죠? 휴대용 와이파이.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네. 요거 학교용으로도 구입이 가능하세요. 학교용으로 개통도 가능하고요. 제가 2018년에 그 대구 교육연구정보원에 파견을 갔었는데요. 그때 제 파견 내용이
한창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처음 도입이 되는 시절이라서 학교로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노트북 한반분이랑 그다음에 뭐 수업 자료 한반분 해가지고 제 차에 실어서 가서 수업을 했는데 노트북이다 보니까 학교에 와이파이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휴대용 와이파이를 그 정보원에서 구입해서 네, 요금제 가입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거는 학교 단위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고 그 사업자 등록증하고 그 학교장님의 그 신분증만 있으면 구입이 가능하고 제가 알기로는 기본 5대 개통이 되고 최대 10대까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10대를 구입해서 학교에 들고 다니면서 수업을 했었는데 뭐 요새는 워낙 무제한 요금을 많이 쓰고 아이들 핫스팟이 있어서 뭐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이들 핫스팟을 쓸 때는 진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부모님들이 조금 민감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자체도 뭐 자기 데이터를 쓴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지금 안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요금제도 지금은 많이 싸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네, 요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교육청에서 구매를 했던 학교에서 입찰을 했던 기계가 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산을 쓰시는데 기계가 올 동안 그냥 계시지 마시고 필요한 소모품들을 미리 구입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기계가 확정이 됐다면. 그 소모품만 해도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거 소모품 정리하는 데만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저희 학교 26학금 적는데도 소모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기계가 왔을 때 바로 세팅해서 바로 교실로 나갈 수 있고 그때부터 선생님, 학생들이 정말 자유롭게 쓰실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팅하실 때 선생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학교가 2020년 3월 1일자로 개교를 해서 3, 4월에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 말은 세팅할 때 오롯이 저의 힘으로 저 혼자서 원격 연수와 함께 400시간의 원격 연수와 함께 세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상하시는 분 계셨죠? 네. 선생님의 미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도 괜찮고요. 제가 박스 까보면서 느꼈는 건데 제가 박스 까면서 동학년들이랑 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수다 떨면서 하면은 좀 덜 힘들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시지 마시고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애를 다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예, 지금 박상균 선생님 지금 남의 일 아니죠, 그죠? 혼자서 다 세팅하면 눈물 납니다. 제가 그해 원격 연수 400시간 듣고요. 저희 연수 담당자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은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무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네. 진짜 그 한 200대 세팅하는데 어찌나 시간이 잘 가는지 나중에는 제 손대로 놀고 눈은 원격 연수를 귀는 원격 연수를 듣고 예, 한 손은 또 메신저에 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적어도 다른 선생님들에게는 이 길을 걷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진짜 다 돈이에요, 선생님. 그리고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입찰하셨던 공문 죄송한데 대구시 교육청은 네, 학교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 주기 때문에 제가 그 입찰은 없고요. 예. 요거 제가 입찰 관련해서 다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요게 조금 그 학교 행정실에 물어보시면요. 입찰 규격서 양식을 주실 거예요. 규격서 양식에다가요. 요거를 막 열심히 집어넣어요. 네, 집어넣고요. 반드시 마지막에 이 외에는 이 이상 또는 동급의 사양으로 납품할 것이라는 걸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물품선정위원회 하실 때는 그 학교에 또 물품선정위원회 그 협의록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에 맞춰서 아까 그 규격을 그대로 때려 넣고요. 그 다음에 좀 미리 그 다른 위원들한테 안내할 내용들을 적어 주시면 좋고요. 사실 이게 행정실에서 많이 하시던 업무다 보니까 교사들이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행정실 선생님들하고 미리 친해져 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뭐 사탕 2개 있을 때 하나 먼저 갖다 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행정실에서 진짜 굉장히 잘 챙겨 주시거든요. 어차피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 견적을 받으실 때 아마 그 행정실 선생님께서 뭐 두세 군데 업체에서 견적 좀 받아주세요라고 하실 때 유지보수 업체에다 일단 하나를 달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업체에다 다른 업체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또 이렇게 받으셔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아니면 행정실장님이 알고 계신 업체가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실장님하고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하고 실장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같은 시도에 있는 같은 담당자 선생님들끼리의 인력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먼저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 거를 일단 받아서 우리 학교 상황에 맞게 조금씩 고쳐서 하시는 게, 제 걸 공유해드려도 문제가 되는 게, 대구시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좀 안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같은 시도에 계신 선생님들 거 공유해 주시면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같은 시도에 계신 분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보시고, 예, 연락처를 지금 1대1로 하셔서 이렇게 받아주시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선생님, 그리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세팅을 해서 교실에 보내주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또 다른 시련이 계속 전화 오실 거예요. 끊임없이 전화 오십니다. 선생님, 와이파이가 안 돼요. 선생님, 홈 화면이 안 열려요. 특히 선생님, 그 특정 모델을 제가 지칭하면 안 되는데 갤럭시 탭 S 땡 라이트라는 모델이 있어요. 네, 이 모델이 정말 가성비가 좋은데요.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충전을 오랫동안 하지 않거나 방치해 놓는 경우에 메인보드가 나가는 이슈가 있어요. 아무리 충전해도 전원이 안 켜지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요, 혹시나 그런 이슈가 있으시면 삼성 AS 센터 가시면 무상 교환해 줍니다. 무상 수리되는 항목이거든요. 작년까지는 무상 수리 항목이었는데 아마 지금 S 그 땡 라이트 모델 이후 모델이 또 나오면 단종될지도 모르니까 그거는 미리 꼭 확인하시고, 1년 안에는, 예, 이슈에 따라서 무상 AS 되니까 그거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년 동안 계속 전화가 오실 건데, 네, 그냥 웃으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네, 직접 가지는 못하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 조금 지나면, 네, 스스로 해결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같이 해결해 주시면 또 그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들끼리 약간 팁 공유가 돼요. 그리고 혹시 학교에 보면 능력자 선생님들 한 분씩 계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남영초등학교 박상균 선생님도 약간 그런 축에 속하시지 않을까, 혼자 세팅하셨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저희 학교는 제가 조금 편하려고요 방법을 썼던 게, 어, 초에 연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1시간 연수하면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하루에 30분씩 했어요. 그래서 태블릿 뭐 미러링 하는 거 하루에 한 개씩만 해서 한 1년 정도 조금 꾸준히 했더니 선생님들이 어느 순간 동학년에서 서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되게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요. 저는 꼭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능력자 선생님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 서로 공유해, 동학년 선생님들끼리 하라 그러면 진짜 잘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학교 선생님들끼리는 부끄럼도 덜하기 때문에 뭘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조금 더 부담 없이 다가가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능력자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AP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학교 차원에서 하긴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예산이 되는 한도 내에서 선생님들이 뭐 공유기라든지 이런 것만 설치해 주셔도요, 기본 교육 활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 태블릿을 세팅하고 교실에 들이면서 제일 많이 칭찬받았던 게 뭐냐면, 드디어 전교 임원 선거를 10분 만에 끝낼 수 있구나. 네, 태블릿으로도 저 학교 홈페이지에 등록이 접속해서 전교 임원, 학교 폭력 설문조사를 드디어 1시간 안에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선생님,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저희가 되게 불편했던 그 한 부분을 이 아이가 채워줄 수 있고 이 아이가 보충해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선생님들에게 크게 다가와요. 그 다음에 뭐 패들릿이든 뭐든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해서 수업하는 것들은 워낙 자료가 많아요. 진짜. 유튜브에 넘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이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그 연수 한 번 안 들어보신 분 없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 손에 기기가 들어오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계정 세팅하고 케이스 씌우고 라벨링하고. 근데 이걸 누군가가 해준다 그러면 기꺼이 쓸 의도를 가진 선생님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물론 여기에서 쓰시는 입장의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세팅하셔야 되는 분의 입장도 계시지만 어쨌든 기계가 왔을 때 놀리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쓰시도록 하는 게 기본 목적이지 않을까. 그 목적의 배경이 깔리고 온라인 컨텐츠든 뭐든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제가 떠들 부분은 다 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열고 하셔도 되고요. 채팅창으로 올려주셔도 돼요. 선생님, 교육청에서 태블릿을 구입한다고 태블릿이 품귀 현상이 아니라요. 반도체가 없어서 태블릿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교육청마다 이렇게 막 지금 막 쓸어 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노재현 선생님 말씀처럼 태블릿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발빠른 교육청이 일단 먼저 쓸어갔을 거예요.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사업에서의 태블릿 제공도 있지만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금 디바이스 보고 사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와 연관돼서 또 기계를 엄청 많이 또 구입하시기 때문에 아예 어느 시도교육청은 보니까 한 기기를 아예 몰아서 다 쓸어 가시더라고요. 네. 네. 그거는 뭐 사실 어느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지금은 예, 디바이스 품귀 현상이 맞는 것 같아요. 네. 한 대씩 사는 거는 사실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느낀 건데, 한 10대까지 박스를 깔 때까지는 약간 박스 개봉하는 유튜브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한 20대 정도 까고 나니까 얘는 뭐지? 왜 이렇게 꼼꼼하게 테이프 칠을 해놨지? 약간 짜증이 들고, 한 50대 넘어가니까 그냥 막 찍게 돼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태블릿 받으면 등록제당 만들어둬야 하나요? 인수받은 적이 없어요. 예, 저도 박스를 확 버렸다는 광종초 주지훈 선생님. 등록대장은요,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행정실에서 이미 기기 등록이 다 되기 때문에 행정실에서 대장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만들 대장이 따로 있어요. 뭐냐면, 일반에 무슨 기종으로 몇 대 갖고 1학년 1반에 2학년 1반 그걸 저희가 연간 파악을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기기 개수 맞추는데 노이로제 걸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 한 100대 정도면 어떻게 관리가 잘 될 텐데 그 단위가 점점 넘어가면 어디에 몇 대인지 뭐 결국 그 한두 대를 찾기 위해서 온 학교를 다 뒤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내보내실 때 태블릿 개수를 반별로 딱딱딱딱 정리하셔서 1번부터 30번까지는 뭐 6학년 1반, 31번부터 60번까지 6학년 2반 이렇게 딱 정리해서 대장을 만들어 두시면 네, 편하실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선생님께서 네, 학교 입찰 전 담당자가 어느 정도 태블릿 교육나 사용을 정해서 안내드리고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파주초 정혜민 선생님이 지금 질문 올려주셨는데 담당자가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2021학년도에 이 사업을 입찰로 진행하신 학교를 하나 찾으셔서요. 선생님 사업 진행하시면서 그 모아두셨던 자료들 저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시면 친절하게 보내주실 거예요. 이거는 특히 같은 시도에 있는 선생님들 걸 받으시면 최고입니다. 기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메꿔 놓아야 되지요? 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기기 분실이 만약에 분실 대상이 예를 들어 학생이다 그러면은 학생부로 사과꼬라고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뭐 어디서 없어진지 모르겠다면 이제 뭐 보통은 뭐 정보부장님 그다음에 뭐 이거 기기 담당자가 있으시면 담당자 선생님께서 십시일반 하셔서 이렇게 비슷한 기종으로 채워 놓으시면 됩니다. 꼭 새 거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불편해 하세요. 그거 내가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메꿔야 되냐. 그래서 이제 초기에 관리를 조금 하시기 위해 아까 그 대장이나 이런 것들도 꼼꼼히 해 놓으시면 나중에 서로 선생님들끼리 불편한 이야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들고 있다 없어지면 괜찮은데 교실에 갔다가 없어지면 진짜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나중에는 그 한 번 기기 분실이 있는 교실에서는 우리 교실에서 태블릿 빼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게 뭐 별거 아닌 거지만 그래도 개인으로 따지면 금액이 제법 크잖아요. 뭐 50만 원, 40만 원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제 입장에서의 이런 안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우리 시도에 있는 담당자분이 계시면 같이 이분하고 소통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나랑 같은 일을 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도나 아니면은 캐리스 쪽에서도 뭐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도도 있을 거예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컨설팅을 한번 진행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캐리스 입장 측면에서도 컨설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거 한번 잘 살펴보시고 같은 지역에 있는 선생님하고 이런 교류를 통해 서로 이야기해 보시면서 업무하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예산 사용 관련해서는 네, 그 어제 보니까 그 유료 결제 있죠. 외국 사이트, 뭐 패들렛이나 이런 사이트 결제가 사실 행정실과의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행정실 입장도 그 전에 올렸던 게 스마트 기기 대여 동의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거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 행정실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요. 달러 결제를 하면은 달러가 이렇게 환율이 조정돼서 원화로 저희 학교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1원 단위까지 결제가 돼요. 근데 행정실에서 제가 여쭤보니까 10원 단위 미만 결제는 감사 지적 사항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러 결제가 좀 어렵다고 하던데 작년 2021년 6월자 공문 게시를 보시면 교육부에서 원격 학습용으로 고생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그 외국 사이트를 교육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결제를 하는 거를 교육기관에서 적극 도와주어라 라는 공문이 있어요. 그걸 활용하시면 행정실을 조금 누그러뜨리실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 선도학교 예산으로 패들렛을 결제하셔서 학년에 학교에 선생님들 나눠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원격 학습이나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소모품들도 많이 구입해서 선생님 드렸고 아까 안내드렸던 대로 뭐 펜슬 팁이나 아니면 케이스나 필름 여분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스티커 인쇄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준비하셔서 어차피 기계는 지금 오지 않아요. 그죠? 기기가 올 동안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선생님들에게 일단 이게 뭔지 설명을 온라인 이 선도학교가 뭔지 설명해 주고 싶다 하시면 4월이나 5월쯤에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뒤에 이제 내용적인 부분 있다 플랫폼 연수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디바이스 활용에 대한 것도 연수를 하셔도 좋고 해서 어차피 받은 기계라면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3분 남았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